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김문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내용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택 압류를 남용해온 미국 대형은행 10곳이 85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국책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페니메와 100억 달러가 넘는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유난히 금융주에 대한 소식이 많은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10곳이 대규모 배상금을 물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김문희 기자, 이 소식부터 오늘 확인을 해볼까요? 예, 현재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통화감독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JP 모간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10개 대형은행들이 부당한 주택 압류 관행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3개 은행 외에 오로라뱅크 FSB, 메트라이프,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소버린뱅크, 선트러스뱅크, US뱅코프, 웰스파고 등입니다. 이는 앞서 연준과 OCC가 지난 2011년 JP 모간 체이스를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14곳의 은행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남용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이 중 10곳이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른바 로보사이닝에서 비롯된 부당 주택 압류 관행은 금융위기 전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 미 대형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에게도 모기지를 자유롭게 빌려주고는 경제가 리세션 국면으로 돌아서고 주택시장이 무너지자 일시에 연체료를 크게 올린 뒤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모기지 연체자들의 주택을 마구잡이로 압류한 것을 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로보사이닝이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미국 이런 대형은행들이 당국과 합의한 이런 배상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예, 배상금 가운데 33억 달러는 2009년과 2010년 주택이 압류된 사람들에게 구제금융 형식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2억 달러는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날릴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페니메의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아 손실에 입힌 데 따른 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OA가 페니메의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아 손실을 입힌 데 대한 보상으로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3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BOA는 또 페니메에 팔았던 모기지 채권 가운데 67억 5천만 달러어치를 되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는 이를 통해 페니메와의 보상 문제가 일단락됐고 지난해 4분기 세전이익이 27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2008년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 만들어 판매한 악성 모기지 채권 때문에 손실을 봤다면서 BOA에 이 같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컨트리와이드의 부실 모기지 채권에서 비롯된 손실액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BOA와 페니메의 이번 합의는 지난 2000년에서 2008년 컨트리와이드가 페니메에 판매한 모기지 채권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이른바 허슬로 불리는 부실 대출로 만들어진 수천 개의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아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BOA를 제소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 추세 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이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3.1% 상승한 109.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77% 상승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고 지난 11월 지수 역시 108.1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 관련 8개 세부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발표된 12월 고용지표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수정된 전월치와 같은 7.8%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고용지표가 꾸준하게 개선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발표된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더라도요, 좀 높게 나오겠지만 재정절벽 우려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올지 먼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장 소식을 좀 확인을 해볼까 그렇습니다. 합니다. 유럽장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이 나왔는지 살펴주실까요? 예, 이날 영국 런던 시간 4시 40분 범유럽 주소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내린 266.8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 의회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에 2011년 2월 이후 최고 치솟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온 게 지수 하락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나마 바젤위원회가 전날 유동성 규제 강화 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기로 한 덕분에 업종 가운데는 금융주만 올랐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41% 내린 6,064.58을 기록했고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0.68% 떨어진 3,704.64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7,732.66으로 0.56%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8일 개막하는 미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도 이날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럽장을 보면요. 미국장과 다르게 현재 구간 금융업 쪽이 뉴욕장에서는 하락폭이 크지만 유럽장에서는 이 바젤 위원회 모멘텀을 갖고 상승 마감했다는 점 비교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바로 다음 날이죠.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에 대한 모멘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까지 봤습니다. 김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개 대여금액이 부당 주택 압류에 대해서 85억 달러의 배상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JP 모간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포함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악성 모기지를 팔아 손실을 끼친 보상으로 36억 달러를 페니메에 지급하고 모기지 채권 가운데 67억 5천만 달러는 되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